안녕하세요. 엘리 김미선입니다. 다음의 질환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6초에 한 명씩 죽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10만 명씩 발병하고 있으며 암 심장질환 다음으로 사망률 3위에 해당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특히 추워지는 시기에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뇌졸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증세할 때 증자를 써서 뇌졸중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뇌가 졸지에 중지됐다 해서 뇌졸중이라고 아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병명 중에서 중자를 쓰는 것은 뇌졸중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 관한 통계청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요. 암, 심장질환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이 3위에 해당하는데요. 사망자 수가 2만 3천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응급처치를 준비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에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과 뇌에 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뇌경색으로 구분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 30% 정도, 뇌경색이 70%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뇌의 무게는 약 1.5k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혈액량의 20% 정도를 사용할 만큼 아주 많은 일을 한답니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의 역할을 하는 뇌는 척수와 각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서요. 몸 전체를 통솔하는 마치 지휘본부와도 같은데요. 이처럼 중요한 뇌는 단단한 두개골로 보호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세 겹의 뇌막으로 감싸져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 뇌막과 뇌 사이에는 뇌 척수액이 채워져 있어서 뇌를 동동 떠있게 해서 뇌의 충격을 보호해줍니다. 뇌는 언어 영역, 감각 영역, 운동 영역, 시신경 영역, 청각 영역 등 여러 영역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뇌 속은 기능과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분의 3을 차지하는 대뇌, 150g 정도의 작은 뇌인 소뇌, 무의식적으로 생명 유지를 담당하는 뇌 줄기인 뇌간 또는 간뇌라고도 하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뇌는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좌우측의 위치에 따라서 좌반구 또는 우반구라고 불립니다. 좌뇌는 주로 언어 기능, 숙련된 동작, 계산하기 등의 기능을 보유하며 우뇌는 도형 그리기, 길 찾기, 블록 쌓기 등의 시공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출혈이 됐든 뇌경색이 됐든 뇌 손상이 생겼을 때 좌반구 손상이 있는 환자는 말을 못하거나 계산을 못하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요. 우반구 손상이 있는 환자는 길을 못 찾거나 좌측 공간 무시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보면 어느 쪽 뇌를 다쳤느냐에 따라서 한쪽 마비나 어눌함이 오거나 말 표현이 어눌하거나 잘 안 보이거나 어지러움이나 심한 두통이 나타납니다. 또는 나타났다가 다시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부터는 뇌졸중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알파벳 앞자리를 따서 FAST, 바로 FAST라고 합니다. 빠르게 대처하면 장애를 줄일 수 있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FACE입니다. FACE, 환자를 발견했을 때 얼굴을 보시고 미소를 짓게 한번 해봅니다. 한번
이렇게 미소를 지어 보실래요? 저처럼 씩 한번 웃어 보실래요? 네, 이렇게 해보셔서 네, 보통 우리가 웃으면 입꼬리가 양쪽이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한쪽은 잘 올라가는데 한쪽이 잘 안 올라간다. 이거는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암입니다. 양팔을 들어보게 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해서 양쪽 팔을 이렇게 높게 들어보라고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뭐 팔 드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한쪽 팔은 잘 올라가는데 한쪽 팔이 이렇게 잘 안 나고 뚝 떨어진다든지 이거는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치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겠어요? 저는 김미선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처럼 해서 보통의 언어 영역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잘 따라 하겠죠. 그러나 언어 영역에 문제가 생긴 분이라면 전 김미선 자, 이처럼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FA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뇌졸중에 의심이 된다면 그것이 발생한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9에 신고할 때 몇 시 몇 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면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서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겠죠.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2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이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수술은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빠른 시간에 가까운 종합병원에 도착한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안정을 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대어 앉혀서 그렇게 쉬게끔 해주는 것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만일 눕힌다면 베개를 좀 높게 베어주어서 머리가 심장보다 높게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자면요. 특히 뇌출혈 같은 경우는 두통이 아주 심한데요. 뇌는 신경덩어리인 거 잘 아시죠? 피가 혈관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고 아시죠? 이 헤모글로빈과 트롬빈이라는 단백질 효소가 있어요. 우리가 피를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효소인데요. 이 트롬빈 성분과 헤모글로빈이 신경에 닿으면 독으로 작용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부종을 일으키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가정 내나 주변 인물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꽃길만 걷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대비한다면 또 좋지 않겠어요? 자, 응급처치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